반갑습니다. 리온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늘도 베이비도지 코인 트윗 소식부터 먼저 알아보고 가격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윗 소식 보면은 블랙팬서를 밈화해서 이런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블랙팬서의 뭐 그런 걸로 해서 베이비도지 코인을 좀 말리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든 건데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프로비던스 애니멀 레스큐 리그라고 해서 여기도 동물보호단체인데 두 마리의 개를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트윗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국제협업의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또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기념일마다 계속 이런 이미지 만들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트윗이 올라왔는데 뭐 사실 전혀 어떤 의미 있는 트윗이 없이 이런 것들만 올라오고 있다. 이런 그 밑에 댓글 같은 거를 보면은 도대체 언제 소각하냐, 소각 좀 해줘라,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분위기 자체가 가격 자체도 지금 거의 움직이지 않은 지가 거의 한 달 반이 넘다 보니까 다들 굉장히 좀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와중에 온체인 데이터 한번 살펴보면은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뭐가 변화되는 내용은 현재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격도 지금 거의 6월달부터 해서 두 달이 됐네요. 두 달 동안 거의 비슷한 가격에서 위아래로 계속 흔들고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도 229위로 특별하게 변화되는 내용이 없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뭐 배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밈코인 부분이 좋은 부분이 없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현재 그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유동성이 감소를 하고 있고, 거래소에서도 거래되는 수수료를 봤을 때 거래 수수료 수익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격이 움직이려면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또 가격 변동이 그러면서 이제 커져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사실상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화랑이다 보니까 반면에 이런 코인 시장이 좀 많이 죽어있는 상태여서 뭐 사실상 밈코인은 이런 거래량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가격 변화를 보이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상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제일 가격 변동이 적은 그런 테마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지금 꽤 올랐는데 이게 레이어2 시바리움이라고 그걸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출시 소식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뭐 나머지 밈코인들은 정말 처참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하게 뭐 가격 변화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비트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슈되는 게 뭐냐면은 미결제 약정이다. 이틀 전에 무디스에서 은행 신용평가를 하락을 시켰죠, 중소형 은행에. 그 소식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조금 반등을 해줬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는 일봉입니다.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깔짝 올라왔는데, 이때 미결제 약정이 연중 최고점으로 많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이 가격 반등에 대한 이유를 굉장히 몰두했다라는 거죠. 이때가 3월달이었는데 3월달에 은행이 파산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굉장히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요번에도 그 소식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락 소식이 나오니까 이번에도 저번처럼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은행의 위기가 곧 비트코인의 기회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은행의 파산 자체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한 게 아니라 연준의 지원 프로그램 때문에 상승을 한 거다. 3월 당시에는 그 은행 소식이 이렇게 그 파산 소식 들렸을 때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3월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요일이었는데 그때가 연준에서 BTFP라는 연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 소식에 비트코인이 반등을 한 거지, 단순히 파산한다든지 뭐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든지 그런 소식으로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뭘 봐야 되냐면은 연준의 총자산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봐야지 정확하게 비트코인의 가격을 우리들이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추가로 보면은 이게 테이크 바이 셀 레이시오라고 그래서 시장가 매도 비율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올라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주황색이 한마디로
시장가 매수를 이때 엄청나게 했다라는 거죠. 이틀 전에.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는 것은 선물 레버리지 포지션을 보유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시장가 매수가 많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롱 포지션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데, 지금 이 30K 도달을 했을 때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여기가 돌파될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굉장히 있었던 거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가격이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로 빠르게 이 고점을 다시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면은 실망 매물에 의해서 다시 그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레버리지 포지션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보유한 돈보다 2배 내지는 3배, 많게는 10배까지도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내려가면은 손실이 커지니까 본인의 포지션을 청산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의 변화가 더욱더 커질 수 있겠죠. 단시간 내에 지금 바로 돌파 못하면은 가격 조정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게 비트코인 가격인데 3월 12일이네요. 3월 12일. 3월 12일 날, 그때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연준 BTFP 프로그램을 지원을 한다라는 소식 들리고 이렇게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연준의 총자산은 어떻게 변했냐 보시면은, 연준의 총자산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니까 돈을 찍었겠죠. 이 유동성 총자산이 늘어나니까 이 정도 파괴력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유동성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주식에 굉장히 또 투자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 뒤에 유동성 프로그램 지원하고 연준은 다시 긴축 모드로 돌아가서 지속적으로 자산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사람들의 기대감이 지금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연준은 자산을 줄이고 있고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흡수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욕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왜곡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비트코인도 상승세에는 제한사항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궁금하신 점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 시황,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